부모 세대의 노후와 지금 세대의 노후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부모님을 기준으로 자신의 노후를 상상합니다. 예전에도 힘들었지만 결국은 버텼으니 나도 어떻게든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노후를 떠받치던 조건들이 이미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의 노후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오래 일하고 한 번에 정리된 삶이라는 전제입니다.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고 자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 노후에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노후가 인생의 마지막 구간이었고 기간도 지금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그래서 큰 준비가 없어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대의 노후는 출발부터 다릅니다. 일하는 기간은 짧아졌고 은퇴 이후의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한 번 퇴직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일자리가 바뀌고 중간 공백도 잦아집니다. 노후는 마지막 구간이 아니라 인생의 긴 중반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이 차이 하나만으로도 준비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부모 세대 노후의 핵심은 자산이었습니다. 집 한 채 땅 조금이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현금 흐름이 없어도 언젠가는 정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반면 지금 세대의 노후는 자산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해졌습니다. 집이 있어도 팔기 어렵고 땅이 있어도 생활비로 바로 쓰기 어렵습니다. 노후가 길어지면서 자산은 버팀목이 아니라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 차이는 가족 구조입니다. 부모 세대는 노후에 자녀의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함께 살거나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의 노후는 다릅니다. 자녀는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도 벅찬 경우가 많고 노후 부양을 전제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차이는 노후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대할 수 있는 외부 지원이 줄어든 만큼 스스로 버틸 구조가 필요해졌습니다. 의료 환경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모 세대는 병을 숨기고 버티는 경우가 많았고 치료 선택지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 의료비는 생활비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노후가 길어질수록 이 부담은 계속 누적됩니다. 부모 세대 기준으로 생각하면 의료비 변수는 늘 과소평가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심리적 구조입니다. 부모 세대는 부족해도 참고 버티는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노후에도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관계, 취미, 이동 선택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준비 구조가 따라주지 않으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하면 지금 세대는 중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바라보는 전제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후 준비는 얼마나 모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부모 세대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지금 세대에게는 오히려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모 세대와 지금 세대 노후의 차이는 개념이 아니라 현실의 장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지금 세대가 부모 세대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지점은 생활의 지속성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몇 해만 지나면 체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 세대의 노후는 단순했습니다. 고정 지출이 적었고 생활 반경도 좁았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됐고 이동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부족해도 자산을 깎았으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의료 이용은 일상이 되었고 이동과 관계 유지에 드는 비용도 큽니다. 노후에도 삶은 계속 움직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자산만으로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현금 흐름이 없으면 매달 생활이 위태로워집니다. 주거에서도 차이는 명확합니다. 부모 세대는 집이 곧 안정이었습니다. 오래된 집이라도 유지비 부담이 크지 않았고 주변 도움도 있었습니다. 지금 세대는 집이 있어도 관리비, 세금, 유지비 부담이 큽니다. 주거 선택의 폭도 넓어졌지만 그만큼 비용 구조는 복잡해졌습니다. 부모 세대처럼 집 한 채면 된다는 기준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노후 소득의 성격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모 세대는 한 번 정리된 퇴직금과 자녀 도움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대는 퇴직 이후에도 소득의 공백이 길고 불확실합니다. 자녀에게 기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 노후의 핵심은 한 번의 큰 돈이 아니라
끊기지 않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없으면 불안은 빠르게 커집니다. 심리적인 차이도 큽니다. 부모 세대는 부족해도 참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세대는 노후에도 인간다운 삶을 원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취미를 갖고 이동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욕구는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준비 구조가 따라주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을 키웁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의 노후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가 됩니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집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조언은 하나입니다. 부모 세대의 정답을 답안처럼 따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맞았던 해법이 지금 세대에도 맞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세대는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움직이며 더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노후 설계는 중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가 새로 세워야 할 노후 기준은 분명합니다.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 흐름의 지속성, 가족 의존보다 자기 구조 단기 버팀보다 장기 유지입니다. 이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부모 세대보다 더 오래 더 불안한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모 세대와 지금 세대의 노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말은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준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기준이 바뀌면 준비도 달라지고 선택도 달라집니다. 특히 지금 세대의 노후는 부모 세대처럼 조용히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에도 삶은 계속 움직이고 선택해야 할 상황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어디에서 살지, 어떤 병원을 다닐지, 누구와 관계를 유지할지 같은 결정들이 모두 비용과 연결됩니다. 부모 세대는 선택지가 적었기 때문에 고민도 적었지만 지금 세대는 선택지가 많아진 만큼 준비가 부족하면 오히려 불안이 커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회복 가능성입니다. 부모 세대는 부족해도 주변 도움과 사회적 관용 속에서 버틸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 세대는 개인의 구조가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생각할 때 부모 세대처럼 한 번만 준비하면 된다는 생각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지금 세대의 노후는 긴 시간 동안 유지 관리해야 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준비를 했는데도 계속 불안한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와 같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같은 방식을 쓰면 지금 세대는 중간에 지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후가 달라졌다는 말은 더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의미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은빛 숲길에서는 부모 세대의 방식이 아닌 지금 세대에 맞는 노후 기준을 계속해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 세대의 노후 방식 중에서 지금은 가장 맞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신가요? 자산 중심인지 가족 의존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